네, 안녕하세요. 체육사 임란희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현대체육과 스포츠를 알아보면서 각 우리나라의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시간은 현대 사회까지 오면서 우리 사회체육 및 여러 가지 체육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굉장한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그래서 그러한 계기로 현재 이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기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이 생활체육의 개요와 개념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1988년 이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이라든가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체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발전되고 산업화되고 자동화됨으로 인해서 운동 부족이 많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칼로리 섭취와 신체 부족, 운동 부족이라는 이 신체적 건강 문제 해결과 도시 산업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인한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인 스트레스 해소의 주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이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체육활동에 누구나 쉽게 참여를 하고 건강 증진과 여가 증진을 올리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생활체육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 이 생활체육은 국민체육, 그리고 사회체육, 평생체육 등 이러한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정부기관인 체육부에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시행의 추진 내용을 개념화한 신용어로서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그러니까 일명 호돌이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되었던 이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는 사실 일본이 1948년도에 사회교육법으로 제정하면서 등장을 했었던 건데, 이 청소년 교육 등이라든가 스포츠를 통한 교육이 중시되면서 이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봤을 때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건강과 체력 증진, 그리고 여가 전용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즐겁게 행해질 수 있는 일상적인 체육 활동으로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서구에서 등장한 평생체육,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의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국민체육법 제2조 3항에서는 생활체육이란 정의를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모두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활체육의 특성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학교체육은 학생, 전문체육, 이렇게 생활체육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학교체육은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할 것이고, 전문체육은 선수들이 주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은 비교적 의무적이죠. 이 의무적인 데에 반해서 생활체육은 자발적이고, 그다음에 학교체육은 체력 운동이라든가 무용, 스포츠 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 중심으로 배운다면은 전문체육은 공식적인 스포츠만을 포함하는 데 비해서 이 생활체육은 다양한 여가 스포츠는 물론이고 아직 스포츠화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형태의 놀이라든가 게임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실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생활체육은 각자 자신의 선호에 맞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한다는 데에 있어서 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가장 큰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생활체육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 좀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는 되어 있지만 이 생활체육의 주된 목적은 모든 사람이 성, 연령, 계층,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이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개인의 그 신체 기량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고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활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생활 조건의 충족, 또한 생활의 기회 확대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또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체력을 단련하고 일상생활로 이어지는 활력 생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생활체육은 복잡한 현대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체육의 자율적, 자발적 참여는 민주적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확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줄 수 있고, 여기에 이 생활체육의 역할과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생활체육 정책의 그 현황을 살펴보자면은 연도별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자유롭게 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체육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 집권제인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생활체육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이후, 그리고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호돌이 계획과 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설을 통해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1986년 서울 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여가 시간이 증대되는 등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정부는 과거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중심의 체육 정책에서 생활체육 정책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 이전의 생활체육 정책을 한 번 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물론 우리나라 체육행정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이 시기는 제3공화국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전문체육 및 해외 국가와의 국제교류를 담당했었고, 문화와 체육행정은 문교부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 주로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때 체력은 국력이라는 표어 아래서 국민 체력 향상을 강조하긴 했었지만, 이것은 이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입각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또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거에 대한 예가 태릉선수촌 건립,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설립, 국가대표 연금제도, 우수선수 병역 혜택 등 이러한 전문체육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62년에 국민체육진흥법 제정은 이 체육진흥법과 이 조직 마련, 그리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서 큰 이의를 가질 수 있지만, 국력 과시를 위해 이 전문체육을 중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만 또 1961년도에는 한국레크레이션협회가 보건, 체육, 레크레이션 등 사회체육 활동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이 한국 여가 레크레이션이 등장이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990년대 생활체육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호돌이 계획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창설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포도리 계획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종합한 것이고 각계 가층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건강 생활체조를 전국에 보급하게 됨으로써 국민 체력 기준치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93년도에 문민정부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균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히 여가선,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재 대중여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때 여가 선용을 통한 국민 체력 증진의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확충시켰고 처음으로 이때 1급 생활체육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1998년에 출범한 이 국민의 정부는 사회 건강은 생활체육에서라는 체육 정책의 기조로 삼아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 기회 확대를 넓혀줬고 체육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을 확충시켰고 경기단체 재정 자립 및 그다음에 지원 그리고 법인화 그다음에 체육용기구 품질 향상 지원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에 초점을 두어서 좀 더 생활체육이 발전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00년대의 생활체육 정책은 어떠했는지 지금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생활체육 정책을 강조하였는데 이 참여율 50% 제고를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스포츠 클럽을 체계적으로 육성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체육 인식을 제고시키고 강화하여서 국민 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준 게 2000년대 이후의 생활체육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활체육 정책을 위해서 지역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맞춤형 체육 복지를 구현하면서 전통 무예라든가 그다음에 전통 무예 지정 및 육성을 보급하고 레저 스포츠 시설과 공간을 확충하는 데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레저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이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레저 스포츠가 대중화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생활체육 정책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이라는 표어를 통해서 생활체육 정책을 강조했는데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자, 이 생애 주기별이라는 것은 어린이부터 유아,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까지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 국민 스포츠 체력 인증제를 도입을 하고 종합형 스포츠 클럽 설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스포츠 비전 2018을 통해서 상술한 내용 외에도 작은 체육관을 조성을 시키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에 대한 개수 보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행복남은 스포츠 교실 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이거나 저소득층에게도 무료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활체육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체육 정책을 마련하여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생활체육 대정화 그리고 스포츠 선진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강국인 만큼 좀 더 앞으로는 더 발전된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이 또 제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체육사에 대해서
처음 시간 했던 선사 부족 시대의 체육부터 현대 체육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한국 체육사에 대해서 쭉 학습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체육사 수업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